네, 안녕하십니까. 음,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하고 그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사실은 또 한 중요한, 축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만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 과정 속에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투자에 있어서 사실은 이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 특히 저희가 이제는 토지하고 전문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에서 그리고 이제 토지에 이제 관련된 세금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세무사는 아닙니다. 세무사는 아니고 또 회계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 관련 또 회계 관련 이런 일을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요 다뤄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을 좀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그 부동산 세금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쓰는 취득세라든지, 보유 기간 동안에 나오는 세금인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해서 한 크게 나누자 그러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세금이라든지 보유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세금 그리고 양도 시에 들어가는 세금에 대한 부분 중에서 토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세법 강의는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100%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면 사실 몇 시간 동안에 어떤 강의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세법에 관련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로 따지면 두꺼운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하나를 공부하려고 해도 거의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한 달 정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법은 시기마다 변하고 그리고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도 타이밍 시점에서 세금이 계속해서 변화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금을 강화시켰다가 어떨 때는 세금을 좀 완화시켰다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금을 이제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투자에 머뭇거린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어떤 내가 갖는 어떤 수익의 일부분 중에서 나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이익금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익금에서 나가는 세금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자꾸 걸림돌이 있어서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매수 시점에서의 세금과 매수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할 때 내가 이 땅을 팔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매수 시점에서의 어떤 현재 어떤 매도에 따른 양도세가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도하는 시점에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앞으로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10년 후에 그 당시의 양도에 대한 이 부분들은 그 당시 시점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어떤 양도세까지 고민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만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입체적인 어떤 생각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토지라고 하는 부분은 수익률이 상당한 부분이고 상당한 수익률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입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입금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토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세금과, 그리고 중도 보유했을 때 들어가는 세금과, 그리고 양도했을 때의 세금, 이 부분들을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금을 이제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조세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세금에 대한 분류는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는 조세가 있는데, 각 시군구에서 부가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갖다가 이제 지방세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 이제 국세와 이제 지방세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하고 특히 우리 토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자, 토지를 보유를 했다가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돌아가시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증여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한테 증여가 되는 것 같다가 우리는 상속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생전에 자식들한테 토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증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에 따른 이제 세금이 또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들어가는 상속세와, 그리고 증여할 때 들어가는 이 증여세는 이제 국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는 보유하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이제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데,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하는 어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러한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세무 정책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습니까? 그 국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부가세에 해당이 되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세, 취득세라든지 또는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따라오는 이제 부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것들은 국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뭐 교육세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관련된 좀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부동산하고 다 관련이 다 돼 있습니다. 시적으로 어떤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취득하면서 양도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세금에 대한 분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을 이제 취득세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취득세 부분은 이제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재산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지방교육세,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직접적인 어떤 토지하고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어떤 재산세, 요 정도로, 물론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하고도 연관은 돼 있습니다. 네, 요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자, 취득하는 과정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는 토지하고 좀 적용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사실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던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공부상 등기 등록을 할 경우 과세되던 종전의 등록세 일부를 취득세에 통합하 2011년부터 시행하는 조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과세는 당연히 부동산을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을 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차량이라든지 기계 장비, 임목,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이렇게 다양하게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내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시는 부분들은 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 토지 부분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취득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취득세 부분들을 여러분 다루시다 보면은 아파트 쪽하고 왜 토지 쪽하고 좀 많이 틀리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취득세면은 세금이 다 똑같아야지 왜 아파트라든지 주거용 목적에 있는 거하고 투자용 목적하고는 좀 틀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는 세무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뭐 취득록세 해가지고 원래는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요즘에는 취득록세를 취득세로 통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거의 하나로 4%로 일원화 했었어요. 원래는 일원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주택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경우에는 세금이 4% 정도만 부과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은 요즘 시대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이 아니죠. 급등하는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좀 줄여준 거죠. 취득하는 이 세금을 줄여줌으로 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하고 기타 주택 외 부분하고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주택 부분 중에서도 좀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더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국민주택형이라고 해서 85 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어떤 주택을 갖다가 국민주택형이라고 하는데 국민주택형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그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항상 또 기준이 되는 부분이냐면 6억 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6억 원과 9억 원에 대한 이 기준이 있는데 6억 원과 9억 원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평수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작은 평수도 강남 일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금액별로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냐면 평형수에 따라서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것은 취득록세는 일단은 4%가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요 기준, 요 4%다라고 하는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토지와 공장, 상가 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4%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토지 중에서도 또 어떤 부분이냐면 농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토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 이제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근데 28가지 주목 중에서 농지에 해당이 되는 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전답 과수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답 과수원은 이거 갖다가 농지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농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냐면 농사의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세금에 대한 부과를 좀 더 완화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을 취득세가 3% 정도 부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 하면 그냥 4%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중에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냥 취득세가 3%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거래를 많이 하니까 참고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주택 부분은 우리가 금액별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평형수가 있습니다. 85평방미터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죠.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들은 뭐냐면 국민주택형 기준으로 해서 85평방미터 이하와 그리고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금액별로도 6억 원, 그 다음에 6억과 9억 원 사이, 그리고 9억 원 초과로 세 개로 이제 분류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시적으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서민들이죠. 자,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분양 면적 기준으로 하면은 요즘에 34평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34평 이하면서 그 금액대가 6억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6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대형 평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85평방미터 이하에 살고 있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1%에 따라서 뭐냐면 지방교육세는 0.10%, 1%에 대한 10%, 그러니까 0.1% 포함을 하게 되면 세금은 이제 1.1% 정도밖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에서 거래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광역시라든지 이런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국민주택형, 그러니까 분양면적 34평 정도 이하 되는 아파트가 그 거래를 할 때 들어가는 세금은 한 1.1%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 3억짜리 아파트면서 34평 분양면적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금은 3억에 대한 1.1%면 3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근 한 4%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처럼 아파트가 급등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거래에 대한 위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완화시켜줌으로 해서 거래 비용을 좀 약하게 해주고 거래를 왕성하게 할 수 있게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형보다 큰 부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금은 똑같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금은 똑같지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 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에 대한 20%,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대한 그 다음에 10%가 부과가 돼서 총 합쳐서 1.3%에 해당이 되는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이제 1%,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원 정도 되는 이 아파트는 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억 원이 초과가 되는 아파트는 3%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금액대별로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형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틀려진다는 거죠. 이 부가세는 국민주택형 이상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교부가 돼서 세금이 조금 더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에서는 가장 많이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게 얼마냐면 9억 원 초과이면서 85평방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3.5% 해당이 된다, 이 부분들. 그럼 이것조차도 예전에 4.6% 어떤 매기던 세금에 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세금 체제를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는 세금을 좀 완화시켜줬고, 그리고 고가형 주택에 산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돈을 좀 있으신 분들, 좀 부유하신 분들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취득세에 대한 이 기준은 뭐냐,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당시의 가격, 그러니까 취득가에, 그러니까 뭐냐면 실거래가다. 실거래가 바로 기준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세금에 대한 기준은 공시지가였었어요. 공시지가였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이 공시지가였는데 세금이 좀 바뀌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에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과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유하는 어떤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하고 재산세에 관련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은 아직도 공시지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취득하는 세금과 그 다음에 양도하는 세금의 기준은 뭐냐면 실거래가가 기준이다. 그래서 실거래가에 대한 세금률, 세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보유하는 과정 속에서 내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공시지가가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들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저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일접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토지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요 부분들, 토지하고 관련된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하고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전답과 수원 이렇게 농지를, 그러니까 지목상 농지를 저희가 이제 분양을 많이 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지방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농지를 일단은 전답과수원을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3%가 기준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냐, 3.4%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뭐냐면 사실 이게 지목이 있고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자주 계속 설명을 하지만은, 지목은 현재 이 땅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게 지목이고, 용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도시지역 내에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서 지목이 전이다라고 이렇게 상충이 될 경우에는 뭐냐면, 자, 저는 뭐냐면 농지로 볼 수는 있지만은 용도가 주거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농지인 이 전이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지로 간주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취득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농지이긴 하지만 그 농지가 전답과수원이 용도상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어디 세금에 적용이 된다? 바로 요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금에 대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 4%에 대한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0.2%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4% 포함을 하게 되면 4.6%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토지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택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토지를 거래한다라고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 목적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4%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에 따른 부가세 포함하면 4.6%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를 분양을 받으시면 4.6% 정도의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는 뭐냐면 법무사에 대한 수수료와 그리고 각종 들어가는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분들 포함을 해서 대략 매입가에 매입 실거래가의 한 5%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이 납부 기간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다만 개인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거는 지자체에 좀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유하는 부분들, 이제 내가 땅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럼 보유하고 있을 때도 세금을 매기냐? 당연하죠, 이 부분들은. 그러면 보유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게 도대체 기준이냐? 그게 무슨 거래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실거래가 책정이 되는데,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땅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과에 대한 기준이 뭐가 되어 있냐 라고 했을 때 실거래가가 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시지가가 그 거래 그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토지와 건축물 뭐 기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이제 지방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냐면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 되고 요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보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 명의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명의자한테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있죠. 5월 30일 날 등기를 내게 되면 전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입하는 사람이 5월 31일자로 해서 등기가 내어지기 때문에 6월 1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등기 명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명의자한테 부과가 되는 거예요. 등기 명의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월달하고 6월달 정도 요때쯤 되면은 등기를 언제 내냐,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하고 어떤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세에 대한 어떤 이 표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90까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주택 부분은 시가표준의 100분의 4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세율 및 어떤 납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우리가 가장 관련있는 부분도 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토지를 어떤 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종합과세대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대상이 있고,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은, 자, 별도 합산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토지가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관점 쪽에서 아까 보시면은, 전답과수원이라고 했습니다. 전답과수원, 여기 목장용지 및 이제 임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어떻게 되면 분리과세 대상이 해당이 돼서, 어떻게 되면 세율 자체가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0.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0.7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과세 해서 세금을 내서 그냥 단번에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어떤 종류? 지금 사무실, 상가 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여러분 분류하게 되는데, 아파트라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라고 해서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은 땅 위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땅 위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등기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따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무실, 상가 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에도 보면은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다가 상업용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부과를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할 경우에 별도 합산과세에 해당이 되는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종류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가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이 자체가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별도 합산과 그리고 분리과세를 뺀 나머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 투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분리과세 대상과 우리 여러분들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거는 뭐냐면 농지하고 임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를 통해서 재산세를 내고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리가 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이긴 하지만 전답과수원이긴 하지만 용도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상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는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이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시골에서 그냥 농지 같은 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바로 이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돼서 그냥 분리를 시켜버리고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시는 뭐 주거지 상업지역에 투자하시는 이 부분들은 어디냐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에서 1억원 초과 1억원 초과 이렇게 이하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율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세율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냐면 분리과세 해당이 되는 세금은 적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지 같은 경우라든지 임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를 적게 부유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사의 목적을 활용하고 어떤 임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재산세를 적게 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세율표를 좀 더 크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하면은요,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토지하고 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세율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축물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징수에 대한 어떤 납기 시일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쭉 있는 것처럼 9월 16일에서 9월 30일자로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결국에는 뭐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9월 16일에서 9월 30일자에 여러분들한테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지서가. 그러면 이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날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아파트를 주택을 이제 보유하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세금을 이제 두 개로 나뉘어서 하게 되는데 7월 16일하고 9월 16일 이렇게 나뉘어서 두 개. 한번 전반부 그다음 후반부 7월달하고 9월달에 2분의 2씩 나누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를 낼 때 7월달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한번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세금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오냐 재산세,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세금을 나오는 것을 좀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들 절반을 나눠서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과 맨 마지막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데요. 또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양도세는 이제 국세에 해당이 되고, 양도세는 우리가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내는 어떤 부과 대상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뭐 기타 자산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양도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2002년도 2006년도 이하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실거래가보다는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이제 해마다 이게 반영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땅값이 이제는 폭등을 하게 되면 땅값이 막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변동률 1년에 한 번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이 이제 차익이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어떤 개발지 같은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많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입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에 대한 어떤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익에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할 거 이렇게 해서 그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도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세액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그 예정신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정신고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원칙은 뭐냐면 확정일, 그러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하고 똑같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여러분들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양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달에 다 합산을 해서 세금을 신고를 해서 내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양도를 하고 2개월 안에 예정 납부를 하게 되면, 예정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좀 그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도세에 대한 세액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매도 차익이죠. 여러분들이 1억에서 사서 2억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세 차익이 1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억에서 필요경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뭐냐면 양도비 등 실제 경비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복비라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뭐 실제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나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이냐면 취득세 들어가는 부분들, 취득세, 그 다음에 들어가는 복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게 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좀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 그래서 기간별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특혜 목적으로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라. 그러면 보유를 하게 되면 세금을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통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 토지를 거래를 하든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1년간 250만 원에 한해서는 기본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세금을 좀 세이브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3천만 원에 사서 만약에 부동산을 5천만 원에, 토지를 5천만 원에 사서 7천만 원에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 5천만 원에 대한 아까 그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복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중개 수수료 있죠.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취득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이 부동산 이거 하나만 팔았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또 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좀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럼 취득세와 그 다음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복비를 공제하고, 남은 차액,
그 바로 그 차액이 뭐냐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산출 세액이. 그러면 요 세금에서 여기 조세특례법상 감면세액이라든지, 그리고 먼저 세금을 납부한 세금,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좀 드리고, 그리고 자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억에서 만약에 2억에 팔았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1억에 들어가는 이 비용과, 그리고 1억은 이제 토지 원가죠. 원가와, 그리고 1억에 살 때, 매입을 할 때 들어가는 세금, 취득세 5% 정도 해당이 되는 부분하고, 만약에 중개 수수료가 있다라고 하면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년에 만약에 한 번 판다라고 하면은 250만원 특별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기본공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음으로 해서 세금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1억에서 2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1억 더하기 1억 500만 원이 어떻습니까? 취득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복비가 만약에 2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200만 원 더하기 700만 원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어떤 기본 공제를 받게 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억에서 2억에 팔았기 때문에 1억 정도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을 빼고,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세 어떤 구간별로, 세액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액이 이제 한 9천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구간별로 있어요. 그래서 1100만 원 정도에서 4400만 원, 8800만 원 기준이 있어서 1100만 원 이하에 대한 어떤 세율과 1100과 4400만 원에 대한 세율과 4400과 8800에 대한 세율, 그리고 8800 이상에 대한 세율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율을 조합을 해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에 대한 어떤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거의 한 24%에서 25% 정도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에 대한 한 20%에서 25%, 20% 정도 생각을 하면 9, 20,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부과하고, 여러분들이 수익금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략 한 거기 때문에요.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습상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타 권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어떤 세율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좀 완화가 돼서 2016년도, 지금 2017년도 1월 1일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여러분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 만약에 오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과세를 받는 것처럼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거의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토지를 보유할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이 세율도 일반 세율로 적용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를, 다른 책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토지 투자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제 과세 대상을 해당이 되면은, 주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설명을 할 때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가 해당이 되는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 대상에 되는 토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와 임화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그 세금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는 농지거래는 그런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농지 중에서 전답가수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용도상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전답가수원은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로 여러분들 본다 대지로 본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5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재산세로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5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게 공시지가 이게 기준 가격이 뭐가 되냐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지방에 한 5억 정도 되려면은요.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는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시가격이 5억에 해당이 되려면 매매가는 거의 한 25억에서 한 50억 정도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특히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전답가수원에 용도가 찍혀져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일반 실거래가에 대한 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거의 한 50억 정도 또는 25억에서 50억 정도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토지 공시가격이 5억 원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분들이 여러분들이 세금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되냐면 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주택가격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특별조항이 붙어 있는 거죠. 분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 있는데 6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억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이 3억 원, 초과하는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토지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 투자 목적으로 쓰고 있는 전답가수원이 주거지 상업지역일 경우 특히 이런 땅들이 많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5억 원이 초과가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도 합산 토지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투자하고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땅 위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 밑에 있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80억 원, 공시가격이 8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강남 일대 토지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은 이 세금을 더 부과를 하기 위해서 낸 세금이고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의 상위 거의 한 3% 이내에 들어가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서민들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9월달 15일 30일까지 신고 납부 재산세가 부과가 되죠. 신고 납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지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지로가 날라오면 여러분들이 부과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이제 신고해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며 국세청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납부 고지서를 통해서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 납부 물납도 가능합니다. 분들 나머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 따라오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율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을, 아까 5억 원이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 5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15억 원이 넘어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얼마다? 0.75%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자, 5억 원이 넘어간다. 여러분들 만약에 토지, 종합산 토지에 해당이 되는 땅을 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6억 원에서 5억을 빼게 되면 1억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0.75%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0.75%는 뭐냐면 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5만 원이 여러분들 거기서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20% 해당이 되는 부분을 부과를 받게 되면 대략 한 8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 되는 세금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이 부분들은 지방 쪽에 주거지 상업적 투자하시는 분들하고는 무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들어본 바가 있어서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셔서 투자를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거의 안 된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래도 이런 세금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쪽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토지하고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취득세, 그리고 보유할 때 세금을 내는 이제 보유세,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분들한테 상속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상속세, 그리고 이제는 살아생전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는 세금이 이제 증여세,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세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서 재산세에 대한 어떤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6가지 정도 세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이제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들은 이제 기준시가,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세금이 해당이 되는 게 어떤 땅이냐면, 대부분 이제는 농지라고 해서 전답가수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목산 전답가수원 중에서 용도상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투자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주로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세금은 이제 4%, 다른 이제 부가세 포함을 하면 4.6% 정도 취득세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종합합산토지에 해당이 되는 토지로서 여러분들이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종합합산토지가 공시가격이 5억 원이 넘어갈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도할 때 내는 이 부분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으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들어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